다른 학생들도 이제 영상을 보고 하는 거야. 아, 영상 보고 하는 애들이 많을 것 같아. 시험 기간이 이렇게 다르다니. 그래도 차이가 나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 근데 이렇게 2주 가까이 시험 기간이 차이가 나는 건 또 오랜만이네, 오랜만이네. 별일 없으면 보통은 다 비슷한데,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지? 오늘 시험 끝났으니까 개운하겠어? 안 개운해? 왜? 시험은 개 맞춰가지고 엄마한테 찔려 맞아가지고 그냥 아파죽겠어. 아팠어? 진짜 맞았어? 아이고, 고생했다, 고생했어. 시험 끝났나.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찍어서 잘 맞췄다고? 네. 5개 찍었는데 한 4개 정도 맞았어요. 내가 봤을 땐 일단 계산 실수만 안 했어도 점수 상당히 높았겠어. 이번에. 네, 그래가지고 그치? 엄마가 그냥 불사내미를 자는데 잘했어, 잘했어.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인강으로 보는 친구도 있죠. 왜냐면은 오늘 시험 기간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좀 메인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도 우리 기말고사 때 하게 되는 경우의 수 있죠. 경우의 수를 오늘 하고 월요일 날 해서 끝나면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모든 학생이 다 시험이 끝나서 다 참석이 가능해.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가 집합부터 나가게 될 거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 오늘은 순열, 다음 시간에 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2시간에 끝낼 거예요. 오케이? 괜찮겠어? 그래서 영상으로 보는 친구들도 이거를 우리 월요일에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시험 끝나고. 그러면은 이번 주말 동안 꼭 보고 공부를 해온 다음에 하셔야 돼요. 알겠죠? 월요일날 물론 리뷰를 해드릴 거지만 어쨌든 꼭 영상을 보시고 월요일날 수업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가게 될 거는 이제 순열 파트 경우의 수부터 나가게 될 거예요. 폈어?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가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 자, 경우의 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했었어. 그치? 중학교 때 했었는데 뭐 하는 거야, 이거? 경우의 수?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없어. 지금 한 명밖에 없어. 경우의 수라. 어. 경우의 수.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맞아요. 중학교 때 했던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와서 몇 식을 좀 섞어가면서 문제를 푸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경우라는 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야. 사건. 그쵸? 사건이라는 건 굳이 뭐 정리 안 해도 여러분들이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뭐 주사위 던지는 거, 뭐 이런 것도 다 사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경우라는 건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일단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두 개, 네 개 이렇게 이제 세시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어요. 서로 달라요.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그 합이 4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가 있겠죠? 그런 게 1, 앞에서 1 나오고 두 번째에서 앞에서 1 나오고 두 번째에서 3이 나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2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을 거고 그 다음에 3이 나오고 1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봐.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서 더해가지고 4가 되는 경우는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다 셌잖아. 그치?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푸는 거는 세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 경우의 수, 얘가 지금 주사위 2개 합이 4는 몇 개 안 되니까 요거는 그냥 괜찮, 그런 엄청나게 많은 경우 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를 세는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경우를 세주는 것 때문에 어떤 법칙들을 조금 사용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법칙들을 조금 사용을 해줘야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어떤 법칙이 있냐. 자, 첫 번째는 합의 법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곱의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의 법칙을 사용해서 우리가 저 경우의 수들을 조금 더 좀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간단한 예를 좀 들어볼게. 우리가 요 합의 법칙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예들을 내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음료수가 서로 다른 종류가 8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빵이 5가지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음료수가 8가지, 빵이 5가지. 그러면 문제는 음료수나 또는 빵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음료수랑 빵 중에서, 음료수 또는 빵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될까? 음료수 8개니까 빵이 5개니까 5가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얘가 몇 가지가 된다? 13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여 밑에 예를 들어보면 이것도 똑같이 음료수가 8개가 있고 빵이 이것도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음료 중 한 고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빵 중에서 또 한 개를 골라. 그럼 이제 몇 가지가 될까 얘는? 그렇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음료수 중에 한 개를 선택을 했어. 그치? 그 다음에 빵 중에 한 개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곱해야 된다는 거든? 그러면 위에 거는 왜 더하고 아래 거는 왜 곱할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과 주스가 있어서 사과 주스가 있고 포도 주스가 있고 뭐 이렇게 8가지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빵 종류가 예를 들어서 무슨 빵이 있을까? 메론빵. 메론빵. 그 다음에 팥빵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5가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해봐봐. 내가 처음에 사과 주스를 골랐을 때 메론을 고를 수도 있겠죠. 사과를 골랐을 때 팥을 고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짜기 전, 그러니까 얘가 몇 가지가 경우가 있겠어? 얘랑 하는 게 5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얘랑만 하는 게. 그 다음에 이 포도랑 하는 것도 몇 가지 있겠어? 5가지가 있을 텐데 이런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으니까 8개가 있으니까 결국엔 이 5개씩 8번이라서 얘네들이 이제 곱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곱의 법칙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40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거야. 일단은 언제 합의 법칙을 써야 되고 언제 곱의 법칙을 써야 되는지가 이제 좀 생각이 될 텐데, 그치? 기본적으로 일단 또는 합의 법칙은 또는이라는 거고, 그리고 얘는 구분이 지어질 때 써요. 구분. 그러니까 경우가 갈라지는 거죠. 경우가. 그래서 경우가 나눠지는 경우. 요걸 이제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분류라고 해요. 분류.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을 때 각각 다른 분류라고 해요. 다른 분류에 있을 때 이제 더하기를 해준다라는 거야. 다른 경우, 다른 분류가 됐을 때. 오케이, 이해되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분류가 됐을 때는 이제 우리가 합의 법칙을 쓴다라는 거고, 일단은 곱의 법칙은 그리고야. 그리고가 있으면 일단 곱의 법칙을 쓴다라는 거야. 그리고 얘는 문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보통 나오냐면은 그리고란 말도 나오지만 동시에, 그쵸? 동시에. 그 동시에라는 게 어떤 동시에를 말하냐면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것만 동시에가 아니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상황이 하나가 이어지고 그 다음 연속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봐봐. 내가 음료수 8가지가 있고 빵 5가지가 있잖아. 그럼 내가 동시에 골라야지만 동시에가 아니야. 음료수를 고르고 아직 나는 골라야 돼.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것도 동시에야. 그러니까 동시에를 잘 이해를 해야 돼. 딱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이 끝나지 상황이 끝나지 않은 상황도 동시에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곱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합의 법칙은 경우가 완전 날려 분류가 돼 있을 때는 다 더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가 경우의 수가 요 정도까지, 요걸 좀 개념 되살리게 살짝 적어둘까 일단? 여기까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이제 지웠다가 써야 돼가지고. 왜 피곤해? 시험이 일찍 끝났는데 오늘 왜 피곤해? 이유가 있어?
자다가 왔어? 기억처럼 보이네. 다 적었어? 아, 좀 남았어? 자고 있는데 다 적었나요? 네. 자, 앞쪽 먼저 지울게. 요 앞에 여기 다 썼지? 지워도 되지. 자, 다음 나갈 거는 이제 순열에 대해서 나갈 겁니다. 자, 순열에 대해서 나갈 건데 우리가 이 순열이 당연히 이제 줄임말이겠죠, 그렇죠? 한자로 줄임말. 뭐의 줄임말일까 이거? 그쵸. 이게 순서가 있는 나열. 요거 이제 줄임말이에요. 순서가 있는 나열. 영어로 이제 permutation이라고 해요. 이 친구를. 그래서 순서가 있는 나열이구나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서가 있는 나열이 뭐가 있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야. 예를 들어서 아마 요런 게 있을 거야. 지금 여기 우리 세 명이 있잖아. 그치? 세 명이 있는데 지웅이, 지원이, 연길이 이렇게 세 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세 명이 이제 뭐 할까? 뭘 할까? 줄을 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 여행을 가는 거야. 생각만 해도 좋지 않아? 여행 가고 싶지 않아? 다 싫어? 집에서 잠이나 잤으면 좋겠지. 그렇지? 사실 우리 학생 때 사실 여행보다도 더 하고 싶은 게 그냥 자는 거잖아. 그냥 맘 놓고 그냥 자는데 맘 놓고 잘 수 있는 날이 많지가 않아. 뭐 시험 끝났다고 해서 좀 쉬나 보다 했는데 뭐 할 게 왜 또 있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수행평가도 또 하고 있어? 학교에서? 다 해서? 대회 같은 것도 안 나가? 안 없어? 있어요. 있지. 이럴 때 보통 대회 준비하고 대회 나가잖아. 쉴 틈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사나 몰라. 그렇지? 어쨌든 우리가 어쨌든 이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놀러 간다고 해보자. 그러면 비행기 안에 좌석이 이렇게 있었어. 세 개가.
하나는 A 자석이고 하나는 B 자석이고 그러니까 하나는 C 자석인 거야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A, B, C에 나누어서 앉는 경우의 수는 이제 몇 가지가 될까? 그렇죠. 6가지가 된다라는 거야. 왜 6가지가 되죠? 우리가 일단은 먼저 A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우리 셋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잖아. 그치? 우리가 셋 중에 한 명,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B 자리에 이제 A에 한 명 앉았으니까 B 자리에 남은 둘 중에 한 명 앉겠지. 그러니까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C 자리에 남은 한 명이 앉게 되니까 그냥 그 한 명이 앉게 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줘야 되는 거지. 곱의 법칙. 왜? 3명이 다 아직 앉지 않았으니까 다 앉을 때까지니까 동시에 있는 상황이라서 곱의 법칙. 곱을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고 이런 경우가 이제 6가지가 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방법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3명으로 하니까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숫자가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면 힘들어진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라는 거지. 전체 반 10명이 있었어. 10명이 있었어. 그치? 1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이제 우리가 또 여행을 보낼 거야. 자리에 앉힐 거야. 순서를 정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매번 이걸 숫자로 쓰고 있을까? 이렇게? 여섯 자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6자리에 사람은 앉히는 경우는 맨 첫 번째 A라는 자리에 10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10가지. 두 번째 자리에 남은 9명 중에 한 명 올 거고, 세 번째 자리에 남은 8명 중에 한 명 올 거고, 7명 중에 하나, 6명 중에 5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매번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게 길게 쭉 늘려서 쓰는 건 굉장히 불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식화한 친구가 있어요, 공식화한 친구가. 아까 순열의 영어가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했는데 그 맨 앞에 P를 따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0명 중에서 6명을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앉힌다. 그래서 이제 10P6이라고 이제 얘를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순열에서 자주 쓰는 이제 공식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321 곱한 거 있죠? 321 곱한 거. 요것도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요건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요거는 그쵸? 3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나타낸 거죠. 그쵸? 그럼 여기 3P3이 된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별로 어렵진 않지. 그치? 근데 우리가 얘가 혹시 예를 들어서 1까지 마지막까지 곱한 친구가 있어. 우리 1까지 곱한 친구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3개를 곱했기 때문에 3팩토리얼이라고도 한다라는 거야. 이런 것들. 오케이? 이해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공식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n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름을 뭐라고 읽는다? 요 느낌표가 이 팩토리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n이 있잖아. n 팩토리얼은 n 먼저 곱하고 여기서 하나 뺀 거 곱하고 여기서 또 하나 뺀 거 곱하고 이렇게 계속 곱해 나가는 거야. 어디까지? 1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곱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이제 NPR 퍼뮤테이션 순열에 대해서 할 건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결과가 돼요. 나눈 결과가. 오케이.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얘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친구 맨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거 알고는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맨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은 n 곱하기 n-1 곱하기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n-r 있을 거고요. n-r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지, 그치? 그 다음에 3, 2, 1까지 있을 거예요, 곱한 게. 그리고 밑에는 n-r 팩토리얼이니까 n-r부터 해가지고 n-r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3, 2, 1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이제 여기랑 여기랑 다 약분이 돼요, 이게. 그렇잖아. 똑같은 거니까 위아래 똑같이 쓰기 약분이 되겠지. 그죠? 그럼 남는 게 여기 남게 되는데 이 앞에 한 친구는 지금 뭐가 있냐면 여기 하나 더한 거. n-r 플러스 1. 요거까지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게 이제
n의 n-r에다가 쭉 가가지고 n-r 더하기 1까지 곱한 친구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힘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5p3이잖아요. 5p3?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5부터 3개 곱한다. 5부터 3개.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5부터 3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뭐 6p2는 뭐가 되는 거야? 6 곱하기 5. 6부터 2개.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어? 괜찮겠어?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얘 공식은 이게 다예요. 공식은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m 팩토리얼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별한 경우에 대한 거 좀 얘기를 해볼까요? 특별 0 팩토리얼을 볼까?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 1 약속하는 거야. 0부터 뭐 곱할 게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1이라 하고 약속을 하자라는 거야. 그 다음에 np0 요건 또 1이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야. n부터 0개 곱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거 1이다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npn이랑 똑같은 거는 n부터 n개 곱하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0p0 뭐 이런 거 의미 없겠죠.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적어 둡시다. 또 적고 또 다른 걸 또 적어 드릴게요. 요번에 책이 잘 나왔어요. 괜찮지 않아, 디자인? 반응이 별로 없네. 아니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좀 반응도 해주고 해줘야지. 베리 슬립하시네요. 자겠는데 듣다가 그 뒷면까지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간의 여유는 좀 뒀어요. 어디 안 보이는 거 있어? 팩토리얼. 팩토리얼. 약간 멋있게 영어로 써줬어야 되나?
다 적었나요?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또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겠다. 여러분들 시험 일찍 끝나서 수업을 다 풀로 들어서 억울하다고 생각 안 들어?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친구들은 안 오잖아.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죠? 그지? 아니, 억울한가 본데? 와서 듣는 게 좋은 거야. 어차피 인강으로 들으나 인강 집중도 안 되고 와서 듣는 게 낫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이제 여러 가지 순열을 할 거야. 여러 가지 순열. 진짜 여러 가지 순열을 만들 수는 있는데 대표적으로 좀 기준이 되는 순열들은 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돼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거든요. 먼저 뭐가 있냐면 이웃하는 순열부터 볼게요. 자, 이웃하는 순열부터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문제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A, B, C, D E까지 할까?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A, B가 이웃하게 줄을 서는 경우 A와 B가 이웃하게 줄 서는 경우를 세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A, B는 항상 붙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 B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 B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절대 떨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로 생각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친구를 또 다른 어떤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나열하는 건 몇 개죠? 이제 총 4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4개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죠? 그쵸?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죠. 이거 우리가 표현하면 뭐였어요? 이게? 그쵸? 4 팩토리얼인가? 이게 4 팩토리얼.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 뭐가 있겠어? 4p 4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여기서 끝나진 않고 우리가 이거는 지금 이 4개를 나열한 거야. 근데 A, B도 어쨌든 다른 친구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거 몇 가지 되겠어?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가지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2가지도 곱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체에다가.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가지수는 4, 3, 12에 4 곱하니까 48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웃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구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웃하면 어떻게 해라? 하나로 묶어라. 그치? 묶은 다음에 나열하고 얘네 둘이 자리 바뀌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묶은 다음에 나열하고 얘네 둘이 자리 바뀌는 거 이렇게 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웃하는 순열이 될 거고, 난 두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볼게요. A, A, B, C, D 뭐 이렇게 냅둡시다. A, A, B, C, D로.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할 때 생각해봐봐. 내가 이렇게 나열한 거를 지금 B, C, A, A, 그 다음에 D 이렇게 나열한 게 있을 수 있을 거야. 뭐 나열했을 때. 근데 얘네들이 자리를 바꾼 것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리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B, C, A, A, D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바꾸나 마나 사실 어때요? 똑같죠? 얘네들이 똑같죠? 그러니까 얘랑 같은 경우니까 우리가 A가 자리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먼저 얘네들을 전체를 다 나열을 하시는 거야. 몇 개죠? 5개죠. 그쵸? 그래서 5 팩토리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근데 A 얘네 둘은 자리 바꾸는 게 의미가 없어. 의미 없는 게 여기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건 다시 나누어 주셔야 돼요. 2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로 이렇게 다시 나누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친구는 이제 얘가 이제 5, 4, 3만 남겠죠. 왜냐면 5, 4, 3, 2, 1은 얘가 납부이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 친구가 60까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순서가 정해진 수열이에요. 순서가 정해진 수열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E가 있는데 A는 항상 B보다 앞에 온다. 앞에 있는 순열. 요걸 찾으래. A가 항상 B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좋겠까? 이럴 때.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볼까? 이럴 때 어떻게 해? A가 항상 B보다 앞에 있어.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구할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그래도 좀 그나마 생각을 해줄 수 있는 포인트들인데, 그치? 이웃하면 묶는다. 같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갈수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살짝 헷갈릴 수 있어.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순서 정해져 고정? 고정할 수 있는데 개수가 좀 적으면 오히려 고정을 할 수 있는데 개수가 좀 많으면 또 이제 고정이 좀 힘들어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의 관계가 있는 거지. A가 항상 B보다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같은 문자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T라는 걸로 이제 문자를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열해야 되는 문자는 뭐가 되냐면은 T, T, C, D, E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그쵸? 그 얘네들을 나열하는 거 우리 앞에서 했었어. 여기랑 똑같잖아. 그치? T, T 똑같은 게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그럼 요걸 어떻게 돼? 요거 하면은 얘가 5팩토리얼을 똑같은 두 개 있으니까 몇 팩토리얼로? 2팩토리얼 나누게 돼. 이게 근데 왜 가능할까? 왜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얘가 뭐 T, C, E, T 그 다음에 D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뭐로 바꾸면 될까? 얘는 우리가 T라는 걸 누굴 취하는 거지? T라는 거는 A, B를 취하는 거지. 근데 우리 얘를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앞에 있는 T는 누가 되면 돼요? 얘가 A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친구 T가 뭐가 되면 돼요? B가 되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다 된다라는 거야. T, E, T, D, C. 뭐야 이거? T죠 T. T, E, T, D, C. 그럼 요건 어떻게 바뀌겠어? 그러니까 이거 배열한 것 중에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치? 앞에 거가 A가 되면 되는 거고 E 그 다음에 뒤에 T가 B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겠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순서가 정해진 수열은 같은 문자로 치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같은 문자로 치환하신 다음에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겠어? 그게 이제 순서가 정해진 수열이고 자 마지막 4번 적어도 카메라에 요거밖에 안 담긴 것 같은데 자 적어도라는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이 있었어. 남학생 3명, 여학생 5명 있었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을 거야. 그랬을 때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포함되는 경우,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이 되는 경우를 구하는 거야.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는. 전체가 지금 남자 셋, 여자 5이니까 총 8명이죠. 그쵸? 근데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는 거야. 여기서 이제.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적어도 한 명은 여자를 뽑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봐봐. 방법이 되게 많아요. 경우의 수에서 하는 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방법을 다 정해도 돼. 맞게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룰을 따라가면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 뿐이니까 이걸 알려드리는 거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여자가 한 명이 회장이 됐을 때 나머지 것도 뽑을 수 있을 거고 여자 한 명이 부회장이 됐을 때 나머지 못 뽑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적어도라는 거는 그냥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면 돼요. 이게 제일 좋아. 전체에서
반대를 빼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전체에서 반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는 뭐야 지금? 전체는 8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 2명 뽑는 거지. 그치? 그럼 8명 중에서 2명 뽑는 거 요거예요. 8C2. 근데 반대라는 건 뭐야? 적어도 한 명이 여학생이 뽑는 다음에 반대는 뭘까? 한 명도 여자가 안 뽑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만 뽑히는 거잖아. 아, 남학생 3명 중에서 얘네 다 뽑는 거야. 그걸 전체에서 빼주면 되잖아. 전체에서 남학생들 뽑는 거. 3명 중에서 아니, 너 미안해. C를 썼냐? 왜 C 쓰면 안 되는데? C는 우리 다음 시간에 회장 부회장 나눴으니까 P야 P. C 쓰면 안 되는데. 자, 전체 뭐라고 다시 갈게. 전체 8명이죠. 8명. 그쵸? 8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야. 회장과 부회장. 둘중 순서를 나열할 수 있겠지. 다르니까. 그치? 거기에서 이제 반대. 남학생 중에서만 뽑는 거지. 3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8P2는 뭐죠? 8P2는? 8 곱하기 7이죠. 그쵸? 거기에서 3 곱하기 2를 빼면 되는 거니까 87에 56에서 6을 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몇이 된다 얘가? 5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괜찮겠어? 이게 이제 특별한 경우들이 된다. 요거 말고도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이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요것 좀 적어봅시다. 길판을 여기도 썼어야 되는데.
다 적었죠. 자, 일단 이제 우리 문제를 좀 풀어볼 겁니다. 넘어가서. 여러분들 거기 내가 그 개념 익히기 있잖아요. 3페이지에 거기 좀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일단 1번에 서로 다른 그 종류의 그 세 가지 종류의 이온 음료가 있고 서로 다른 비어 있잖아. 거기 5가지 종류의 과일 음료예요. 1번 문제 보면은 5종류의 과일 음료. 그 1번 완전 1번. 맨 1번에 보면은 편의점 진열장에 서로 다른 3종류의 이온 음료랑 그 1번. 여기. 이거 페이지 여기가 지금 여기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우리 순열하는 거야, 순열. 뒤에서부터 하고 있어. 여기. 아니 뒤에 내용부터 먼저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오늘까지 시험인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뒤에 거 먼저 하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그 서로 다른 5종류의 과일 음료예요. 맨 첫째 줄 맨 마지막에다가 5를 쓰면 돼요. 그거는 3종류 맞는데 3종류의 이온 음료랑 그 뒤에 서로 다른 5종류의 과일 음료. 거기다 맨 5를 채우면 돼. 그쵸? 그 다음에 그 뭐야 4번에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4번에 4번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거 이렇게 4번의 그림, 요 그림 4번에 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 빠졌어. 됐죠? 잠깐 넘깁시다. 우리 문제 풀어볼 건데요. 먼저 19번 문제 풀어봅시다. 19번. 19번 문제 지금 풀어봅시다. 뭐야 거기다 적었네 그러면? 그거 내가 바꿔줄게. 아니 그 페이지를 이걸 뺐다가 다시 낄 수 있거든. 그거 스프링만 뺐다가 그거 내가 종이 위치 바꿔서 그 위에 그럼 제목만 바꾸면 되잖아. 위치 바꿔줄게 위치를. 알았지? 자 19번 문제 같이 봅시다. 19번 보시면은 1부터 4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공 4개가 있는데 이거를 공을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그 다음 또 다시 또 확인을 한대요. 그런 거 이제 2번을 할 텐데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꺼낸 공과 두 번째 꺼낸 공이 이런 친구도 있더라고. 1하고 1을 꺼냈을 때 예를 들어서 1 꺼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1을 꺼내면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 같은 공을 꺼냈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경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 뽑은 시행에서 뽑은 거랑 두 번째 시행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경우라는 거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뽑고 두 번째 뽑을 때 이거 이와 같은 시행을 2번 해서 확인한 공에 적혀있는 두 수의 곱이 6 이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첫 번째 1 뽑고 1 뽑았을 때 1 뽑고 2 뽑고 1 뽑고 3 뽑고 1 뽑고 4 뽑고 요거는 곱해도 다 6 이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뽑고 1 뽑고 2 뽑고 2 곱해도 4고 2 뽑고 3까지는 가능하겠네. 6 이하가 되는 건. 그 다음에 3 뽑고 1 뽑고 그 다음에 3 뽑고 2 뽑는 것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4 뽑고 1 뽑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총 10개가 된다 해서 5번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번 해봅시다. 21번. 자,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는데 A의 사건이 뭐냐면은 합이 5라는 얘기야. 합이 5의 배수니까 합이 5 나오는 거 있고 합이 10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근데 합이 15는 없어. 6 더하기 6을 해도 이제 12니까 15는 안 될 거야. 그 얘네한테 이제 가능한 친구들을 다 써주면 되는데 합이 5가 되는 친구들은 1이랑 4가 있을 거고 2랑 3이 있을 거고 3, 2가 있을 거고 4, 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합이 10이 되는 경우는 4, 6이 있을 거고요. 5, 5가 있을 거고 6, 4 이렇게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A에 대한 경우고 B에 대한 경우는 합이 10 이상이래. 합이 그럼 몇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 10이 되는 경우, 11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있을 텐데 합이 10이 되는 거 여기서 했어요. 4, 6, 5, 5, 그 다음에 6, 4 이렇게 있을 거고 합이 11이 되는 경우는 5랑 6, 그 다음에 6이랑 5 이렇게 두 개 있을 거고요.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6, 6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은 이거 A 또는 B예요. A 또는 B. A 또는 B니까 그쵸? A 또는 B이기 때문에 A가 나오거나 B가 나오거나요. 그러니까 여기 경우가 나오거나 여기 경우가 나오는 경우의 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하는데 잘 생각해 봐봐. 여러분 집합을 배웠으면 사실 여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이게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 집합을 배우기 전이니까 물론 마지막 단원이긴 해도 그래서 요 이렇게 생각할게. 그냥 결국엔 5가 나오는 경우 10이 나오는 10이 나오는 게 또 있지. 그치? 이거는 그럼 한 번 세야 돼, 두 번 세야 돼. 그냥 개수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왜냐면 여기 있는 친구랑 여기 있는 친구가 지금 똑같죠? 똑같은 친구들은 한 번만 세줘야 되는 거야. 또는 해서 겹치는 거는. 얘 또는 얘에서 이게 나오거나 이게 나오거나 이게 나오거나 이거 나오거나. 그쵸? 그래서 총 몇 개가 된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10가지. 이렇게 써주게 된다라는 거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되겠죠. 10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2번도 해봅시다. 22번.
같이 한번 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를 못하는 건 아니야. 근데 우리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라는 거는 결국 세는 거라고 했어. 그치? 잘 세야 돼. 근데 여기 단어는 어떻게 잘 세는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잘 세는지. 그러면 얘를 이제 자연수 XY자니까 얘를 이제 만족하는 거 세주게 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큰 놈부터 세주는 게 제일 좋아요. 큰 놈부터.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리시는 것도 좋고 또는 수영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그려주는 거 좋고 어쨌든 전개도식, 그러니까 수영도식으로 그리는 거 뒤에 가서 좀 수영도 제대로 할 거예요. 어쨌든 얘를 이렇게 조금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큰 게 곱해진 숫자부터 먼저 쓸 거예요. 나는 큰 게 곱해진 숫자부터. 그래서 여기에 Z가 최대로 올 수 있는 4는 안 돼. 그치? 4가 오면 이미 4, 3, 10이라서 얘네들 자연수가 만족하는 게 없을 거라고. 그래서 Z에 올 수 있는 게 3이 올 수 있어요. 3이. Z에 3이 왔을 때 Y에 올 수 있는 거는 자연수니까 1이 올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Z가 3일 때 3, 3은 9라서 빼면 3밖에 안 남어. 3밖에 안 남으니까 얘가 1 되면 얘가 뭐가 돼요? 1 될 거야 이렇게. 그치? 나머지 3을 만족하게끔. 그 다음에 얘가 2가 될 수 있을까? 2가 돼버리면 이미 3보다 커지죠.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 하나만 만족하는 거. 여기는 이제 없게 되겠죠. 나머지 것들은 이거 그냥 비워주면 돼요. 그쵸? 그래서 한 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Z가 이제 2가 될 수가 있잖아. 그랬을 때 또 이렇게 표를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야. 그러면 Y가 이제 1이 됐을 때 일단 Z가니까 3이 2이라서 6을 만족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는 얘네들 6을 채워주면 돼. 그 얘가 1이니까 나머지 얘가 이제 4가 될 거고. 그쵸? 2가 되면 4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3은 안 돼요. 3이 되면 얘가 이미 6이 돼버려서 얘가 이제 없어지니까 그쵸? 얘는 안 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을 만족을 했을 때 1이라는 거 이제 얘가 3이니까 넘어가면은 이제 9 되겠죠. 9. 그러니까 얘네들이 합쳐서 9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9. 그 Y가 1이니까 얘가 이제 7 될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만 세워주면 되거든. Y만. 다 저절로 결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9를 넘지 않을 때까지만. 얘네들이 지금 얘가 3이니까 9를 넘지 않으니까 1, 2, 3, 4까지만 되겠죠. 왜냐? 5부터는 10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총 4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1개, 여기 있을 때 2개, 여기 있을 때 4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총 7개, 7가지 경우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타임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20분 할 거예요. 20분. 저녁 같은 거 먹고 오죠. 저녁 30분까지. 알겠죠?